안녕하세요. 빅주시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3월 18일 오늘의 빅주시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준 패밀 여러분들 즐겁고 편안한 주말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을 하다 말고 중간에 끊었잖아요. 그래서 컨디션 난조로 인해서 방송을 잘 마무리하지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좀 하셨더라고요. 미존 멤버십의 플랫폼을 통해서도 그리고 또 미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안부를 물어오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좀 갑자기 컨디션이 너무나 저하돼서 어쩔 수 없이 방송을 접었었는데요. 잠을 자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좀 많이 피곤이 쌓여 있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주중에는 한국과의 시차로 인해서 새벽에 한 4시나 4시 15분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중에는 아무래도 잠을 오랫동안 자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제가 주말에 좀 보충해서 잠을 자는데 토요일 날은 또 아들이 아침에 새벽에 5시 반에 수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도 일찍 일어나야 되고 일요일 날 하루가 주어지는데 지난 한 달 동안은 일요일마다 수영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제가 잠이 항상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을 하다가 이거 더 이상 못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어제 모처럼 한 12시간 정도 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컨디션이 많이 회복이 됐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잠을 정말 신경을 좀 써야겠다. 밤에 요즘에 이제 AI 관련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제가 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유튜브 보느라고 좀 취침 시간이 늦어졌었습니다. 이제 신경 써서 여러분들께 다시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잠에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3월 18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오늘의 빅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지난 한 주의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팬비즈닷컴의 S&P 500 맵을 보시면요. 이런 형국을 우리가 보통 혼조세라 그러죠. 올라간 종목, 떨어진 종목이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린색이 조금 더 많았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크주들을 위주로 보시면요. 심하게 떨어진 종목이 많이 보입니다. 메타 같은 경우 4.32%나 하락을 했고요. ABGO는 브로드컴이죠. 브로드컴이 5.59% 마이너스, 그리고 AMD는 무려 7.87% 한 주 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거기에 아마존도 0.53%, 테슬라도 6.7%나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따라서 메가테크 기업들 위주로 조금 더 하락세가 짙었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 한 주 동안 3대 지수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다우존스는 0.12% 소폭으로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반면 S&P 500도 올라갔는데요. 0.1% 소폭이긴 하지만 플러스를 기록했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나스닥을 보시면요. 0.49%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요. 나스닥, 즉 기술주들이 모여있는 지수가 하락 추세를 만들 만큼 좋지 않은 소식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지난주 시장을 지배했던 뉴스는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CPI 그리고 PPI 두 개의 가장 중요한 인플레이션 지수가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잖아요. 따라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 입장에서는요. 이러다가 인플레이션이 안 잡힐 수도 있겠다. 혹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6월 달부터 금리 인하를 하고 이렇게 좀 시장이 달릴 줄 알았는데 금리 인하가 안 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좀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대두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금리 인하가 좀 멀어진다면요. 가장 많은 타격을 받는 것은 테크주뿐만이 아닙니다. 비교적 시가총액이 적은 러셀 2000 지수를 보시면요. 2039까지 떨어지면서 1.75% 하락을 했습니다. 금리가 계속해서 높은 현상을 유지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요.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따라서 위험성이 조금 더 커다란 소형주가 모여있는 러셀 2000이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지난 한 주 동안 주가 흐름이 가장 좋았던 성장주 이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뉴스가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오른 종목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10% 이상의 수익을 올렸던 성장주는 3종목에 불과하고요.
첫 번째는 사운드하운드 AI가 무려 52% 폭등 추세를 이어나갔고요. MSTR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25% 급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BYD가 드디어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11.78%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외에도 SQM이 9.32% 상승했고요. VRT는 벌티브 홀딩즈죠. 플러스 6.91, 로비누드 플러스 6.76, 페이팔 플러스 6.51, 누홀딩즈 플러스 4.88, 페이콘 플러스 4.68, 구글 플러스 4.31, 리오토 플러스 3.94, 앨범알이 3.22% 올라가면서 가장 좋은 추세를 보인 성장주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지난 한 주 동안 주가 흐름이 가장 좋지 않았던 성장주의 이름입니다. 가장 위에 파가야 테크놀로지가 보이는데요. 한 주 동안 주가가 무려 41.09% 폭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유상증자 발표가 있었는데요. 좀 심하게 희석 효과가 나타나는 굉장한 규모였죠. 무려 13% 이상의 희석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대규모의 유상증자가 발표가 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센트널1 같은 경우는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20%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솔라 엣지가 마이너스 18.70, 인페이지 에너지 마이너스 17.31, 플러그 파워 마이너스 17.16, 아사나 마이너스 15.87, 스템 마이너스 14.75, 퍼시픽 바이오 마이너스 14.45, 아이온큐 마이너스 13.88, 리비안 마이너스 13.62, 업스타트 마이너스 13.57, 루시드 마이너스 12.90% 보여줬습니다. 지난 한 주에 특징 하나가 보이는데요.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죠. 따라서 솔라 엣지라든지 인페이즈, 플러그 파워, 그리고 스템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리비안, 루시드까지 친환경 관련된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종목이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미준 탑13의 성적입니다. 단 3종목만 일주일 동안 플러스를 보였는데요. 가장 위쪽을 보시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무려 25% 급등을 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요. 중간에 비트코인을 보시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오히려 1% 가까이 하락을 했잖아요. 따라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 소식 그리고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5% 급등을 보였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트코인과의 연관관계가 조금씩 깨지면요. 나중에 비트코인이 올라가더라도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 역시도 존재한다. 이 부분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가 2.51% 상승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0.35% 추가적인 상승을 도모했고요. 나머지 종목은 모두 하락을 했는데요. 아마존은 일주일 동안 0.53% 소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블록 마이너스 0.71, 비트코인 마이너스 0.96, 익스페디아 마이너스 1.70, 우버 마이너스 3.34, CRM 마이너스 3.59, 인피니언 마이너스 5.99, SMCI, 슈퍼마이크로 마이너스 6.24, TSMC 마이너스 6.42, 테슬라 마이너스 6.71, 팔란티어가 9.79%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앞에서 함께 살펴보신 것처럼 지난 한 주는요. 사실 테크주 위주로 투자하는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분 좋은 한 주는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는데요. 과연 지난주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질런지 아니면 새로운 카탈리스트로 인해서 분위기가 반전될런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사실 이번 주에는요. 커다란 카탈리스트가 두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과연 두 가지의 이벤트가 뭔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월 18일 같은 경우는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개최될 엔비디아의 GTC 컨퍼런스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GTC는요.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의 약자입니다. 예전부터 매년 한 번씩 엔비디아가 그들이 개발하고 있는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이러한 컨퍼런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기조연설이 오늘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조연설을 통해서 과연 젠슨 황이 새로운 기술을 소개할런지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은 수요일 날 발생이 되는데요. 자, 이번 주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이틀에 걸쳐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우리가 FOMC라고 부르는 회의죠. 자, FOMC 미팅이 수요일 날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금리 정책 성명서가 발표가 되고요. 2시 반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따라서 월요일 시작되는 엔비디아의 컨퍼런스 그리고 수요일 날 마무리되는 FOMC 미팅 이렇게 두 가지의 카탈리스트에 따라서 이번 주 증시가 심하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사는요, 엔비디아의 GTC 관련된 기사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이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엔비디아의 GTC 컨퍼런스가 AI 혁명의 다음 단계 시작을 선언할 것이다.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월요일에 있을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GTC 기조연설을 앞두고 한 애널리스트는요, 기술업계의 커다란 한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웨드부시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가 나오는데요. 이번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는 GTC 컨퍼런스를요, AI 우드스톡이라고 불렀습니다. AI 우드스톡이 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댄 아이브스가 엔비디아의 GTC 컨퍼런스를 AI 우드스톡이라고 부르는 거는요, 이 행사를 음악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이었던 1969년 상징적인 우드스톡 음악 축제에 비유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1969년 우드스톡 뮤직 페스티벌은요, 음악의 힘과 공동의 축제를 통해서 평화, 사랑, 화합을 촉진하는 한 세대를 정의했던 굉장히 음악계에서는요,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중요한 순간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콘서트 문화가 확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댄 아이브스는 엔비디아의 GTC 컨퍼런스가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비슷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비교는요, GTC 컨퍼런스가 AI의 혁신적인 시대를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모임이다. 따라서 업계의 미래를 심오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최첨단 기술, 혁신, 발전을 선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GTC는 그냥 하나의 행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요, 인공지능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다.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행사를 오늘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젠슨하게 GTC 기조 연설이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시간 46분 42초가 남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이제 AI 혁명은 AI 대부인 젠슨 황과 엔비디아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번 컨퍼런스는요, 다양한 제품이 소개될 예정이고요. 사용 사례 그리고 파트너십이 발표가 되면서 AI 혁명의 다음 단계를 시작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댄 아이브즈에 따르면요, 2024년 11월에 공개될 새로운 블랙엘 B100 칩의 세부 상황 그리고 가격에 많은 사람들의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B100는요, 현재 엔비디아의 H200 칩을 능가하는 성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과거 1년 동안 엔비디아의 주가가 폭등을 보였던 이유는요, 사실 H200도 아니고요, H100 때문입니다. 따라서 H100만으로 이렇게 인공지능의 독보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이 엔비디아인데요, 그거보다 2단계 더 높은 수준의 B100가 드디어 올해 11월에 공개될 예정이다. 따라서 차세대 인공지능 칩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고 어떠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비쌀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댄 아이브즈는요, 현 시점에서 AI에 대한 수요 궤적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앞으로도 수요는 계속해서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AI 관련 혁신적 지출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오라클, 메타 등 초대형 빅테크 업체들의 눈에 띄는 자본 지출 수치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메가테크 기업이라고 부르는 이런 테크 기업들이요, 엄청난 규모로 자본 지출을 늘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카펙스라고 부르는 거죠. 따라서 이 돈이 다 지금 엔비디아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이번 주는 기업들이 AI 사용 사례를 발견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AI 부르는데 도대체 이걸 가지고 뭐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사용 사례가 발견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기업들이 드디어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만남의 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댄 아이브즈는요, 2024년에 AI 예산이 2023년 1% 미만에서 크게 증가한 8에서 9%에 달할 것이다. 엄청나게 많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그 얘기는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 중에서 AI 쪽에 작년에는 1%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올해는 무려 8%에서 10%까지 급등할 것이다. 굉장한 전망을 안겨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엔비디아의 H100 GPU에 1달러를 투자할 때마다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인프라 전반에 걸쳐서 10달러에서 12달러 정도의 지출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수혜주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 얘기가 뭐냐면요. 기업들이 이제 GPU를 살려고 1달러를 투자할 때마다요. 그 GPU를 활용을 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기업들은요. 여기에서 10달러에서 12달러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향후 얼마나 많은 기회가 인공지능으로 창출되는지 수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번 주에 개최되는 GTC 컨퍼런스는요. 인공지능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엔비디아의 GTC 컨퍼런스 못지않은 커다란 이벤트 하나가 더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양일에 걸쳐서 열리게 되는 연준의 FOMC 미팅입니다. 자,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미팅이 끝나게 되면 그 유명한 점도표가 발표가 되거든요. 점도표는요, 연준의 위원들이 향후에 금리가 어느 정도 가야 되는지 그들의 예측을 점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점도표는요, 1년에 딱 4번 발표가 되거든요. 분기 말이죠. 따라서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딱 4번만 발표가 되는데요. 지난 12월에 발표된 점도표에 비해서 만약에 이번 점도표가 조금 더 악화된다면 굉장히 좋지 않은 효과가 주식시장을 엄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엔비디아는 이번 주에 굉장히 좋은 호재 그리고 점도표는요 악재가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미국 주식 투자자들은 이번 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 전망치를 발표할 때 현실 점검에 직면할 수 있다.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이죠.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인 2%를 훨씬 웃돌고 있는 상황에서요. 과연 정책 입안자들이 2024년에 세 차례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점도표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월가는 2월에도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새로운 데이터로 인해서 변동성이 커다란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CPI 그리고 PPI 1, 2를 맞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6월 첫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투자자들은 이제 정책 임한자들이 금리 인하를 미룰 이유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월 달에는 내리겠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CPI랑 PPI가 너무나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연준이 생각을 바꿀 수도 있겠다 이렇게 걱정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수요일에 발표될 연준의 최신 경제 전망 요약에 이목이 집중될 예정이고요. 시장 전문가들은 특히 새로운 도플랏 우리가 점도표라고 부르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점도표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FOMC 위원 개개인이요. 향후 연방기금 금리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효과적인 툴입니다. 맥쿼리에서 일하고 있는 글로벌 외환 및 금리 전략가인 티에리 위스먼의 의견에 따르면요. 연준은 올해 중반인 6월이나 7월에 이르러서는 금리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주 FOMC 미팅에서는 공식적으로 관망세를 한두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 얘기는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에 앞서서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지속 가능하다는 근거가 더 필요하다. 이러한 말을 반복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지속된다. 좋지 않은 코멘트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위즈먼은요. 금요일 고객 노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근에 디스인플레이션 속도가 둔화되면서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속도가 둔화된다는 얘기죠. 연준 관리들이 2024년과 2025년 중간점을 올리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그 얘기는요. 12월의 점도표보다 좋지 않은 점이 찍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연준의 12월 정책회의에 따르면요. 정책 입안자들은 2024년에 총 75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예상했고요. 2025년에는요. 100베이시스 포인트의 추가 인하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보통 한 번 내릴 때 25베이시스 포인트거든요. 따라서 2024년에는 3번 내렸을 것이다. 그리고 2025년에는 4번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나왔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차트가 지난 12월에 발표됐던 연준의 점도표거든요. 자, 그때 보시면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 금리가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내릴 것이다. 이게 중간치라는 거죠. 그리고 내년 2025년이 되면요. 지금 2024년에 3번 내린 다음에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4번을 내릴 것이다. 여기가 중간치죠. 따라서 올해는 3번 정도 내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2025년에는 4번 내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FOMC 위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상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지금 걱정하는 건 뭐냐면요. 이 표가 조금씩 점이 위로 올라가면 어쩌나 이러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번 주 수요일 날 발표될 점도표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CME 페드와치의 도구에 따르면요, 현재 연준 펀드 선물 트레이더들은요, 연초에는 사실 6번에서 7번 정도 인하를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꿈을 깨고 이제는 2024년 3번의 0.25%포인트 인하에 동의를 하고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이제는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올해는 3번 정도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만약에 내일 모레 수요일날 발표되는 점도표가 3번이 아니라 한 2번밖에 못할 것 같다, 이러한 발표가 나오게 되면요, 굉장히 커다란 충격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요, 원래는 6번에서 7번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걸 3번으로 줄인 거잖아요. 근데 3번도 안 된다, 이러한 발표가 나게 되면 굉장히 커다란 악재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바로 중립금리입니다. 자, 확실히 시장에 궁극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은요, 연준이 2024년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시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금리가 어디까지 향할 것인가, 이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위즈먼은요, 정책 입안자들이 중립금리 혹은 균형금리에 대한 추정치를 올리게 되면요, 이번 주 장기 국채 금리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주에 장기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더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연준이 중립금리를 25베이시스 포인트라도 인상하게 되면요, 10년물 수익률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중립금리는 뭐냐면요, 통화정책이 경제성장을 자극하지도 제한하지도 않는 금리를 얘기합니다. 딱 적당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금리를 중립금리라고 부르거든요. 인플레이션 목표 수준에 있고 노동시장이 건전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이러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12월 연준의 전망치에 따르면요, 장기 중립금리는 2.5%로 예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역시 점도표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오른쪽을 보시면 롱런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바로 장기적인 중립금리를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점이 많이 찍힌 쪽이 바로 여기 2.5%잖아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중립금리가 2.5%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 경제가 지금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세를 이어나가면서 중립금리의 변동 여부에 대해서 연준 감시자들과 투자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요, 2.5% 수준에서 맴돌던 중립금리가 상승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되는 점도표에서는요, 이 장기적인 중립금리가 2.5%가 아니라 2.75%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금리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굉장히 탄탄하잖아요. 따라서 중립금리가 2.5%는 조금 낮다, 더 올려도 상관없겠다, 이러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 몇 년 동안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들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에서 멀지 않은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 연준이 만약에 장기 중립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요, 이번 주 증시에 아마도 더 많은 하락 압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거죠.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수요일날 발표될 점도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요, 과연 올해 3번의 인하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중립금리가 2.5%에 굉장히 장기적으로 머물러 있었는데 이게 과연 2.75까지 올라갈 것인가, 이 두 부분에 관심을 두고 우리가 점도표를 맞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테슬라로 넘어갑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차트는요, 테슬라의 Relative Strength Index입니다. 우리가 보통 RSI 지수라고 부르는 거죠. 테슬라의 RSI 지수가 보시는 것처럼 29.03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RSI 지수가 3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요, 지금 현재 이 주식이 과매도돼 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항상 70을 넘어가면 과매수니까 조정이 가능하다, 기술적인 조정이죠. 그리고 30 아래로 떨어지면 아마도 반등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만 드렸더니요, RSI 지수가 낮을수록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RSI 지수라는 것은요, 상대적으로 얼마나 강력한 추세가 있는가, 모멘텀을 보는 지수거든요. 따라서 원래는 50 이상이 되면요, 지금 현재 시장에 비해서, 시장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를 보시면요,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RSI 지수는 63.27이잖아요. 따라서 50 이상으로 올라가 있죠. 그 얘기는요,
현재 모멘텀이 굉장히 뛰어난 주식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지수가 7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요, 좀 추세가 가도 너무 갔다, 너무 강력하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단기적인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모멘텀이 너무나 좋지 않은 겁니다. 부정적인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단기적인 반등이 가능한 시점에서 조그만 카탈리스트가 있다면,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온다면 추가적으로 좀 반등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가 발표가 됐습니다. 테슬라가요, 미국과 유럽에서 모델 Y의 가격을 연속적으로 인상했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는요, 3월 22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일부 유럽 국가에서 모델 Y 전기자동차의 가격을요 2,000유로, 즉 2,177달러 굉장히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토요일날 발표를 했습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 X의 게시물을 통해서 발표된 이번 조치는요,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내 모든 모델 Y 차량의 가격을 4월 1일부터 1,000달러 인상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나서 연속적으로 발표가 된 거거든요. 따라서 미국에서는 1,000달러 올리고요, 유럽에서는 2,177달러 올린다,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모델 Y의 가격이 올라간다, 긍정적인 소식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3월 1일에 모델 Y 후륜 구동 그리고 모델 Y 롱레인지 차량의 가격을요 각각 43,990 및 48,990으로 1,000달러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과거 1년 동안 테슬라의 가격이 계속해서 좀 굉장히 떨어지는 추세였죠. 프로모션을 많이 진행하고, 따라서 지금 현재 수요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경쟁이 강화되면서 더 이상 잘 팔리지 않는다, 이러한 우려가 짙어졌었죠. 따라서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많이 하면 할수록 마진까지 떨어지잖아요. 따라서 판매량은 판매량대로 줄고 마진은 마진대로 줄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주가 흐름을 보였던 것이 테슬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테슬라가 모처럼 가격을 인상한다, 그것도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올리잖아요. 따라서 이 얘기는 조금씩 수요가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기대감을 올려볼 수 있는 뉴스라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한 3월 달의 결과가 이제 4월 초에 발표가 되잖아요. 어떠한 수치가 발표될는지 기대감을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금요일날 테슬라가 발표하기를요, 4월 1일날 미국 내 모든 모델 Y의 차량을 1,000달러 인상할 것이다, 이렇게 웹사이트를 통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자, 테슬라 관련해서 이게 첫 번째 긍정적인 소식이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호재가 있습니다. 인도 정부가 테슬라 투자 유치를 위해 전기차 수입 관세를 전격 인하한다라는 굉장한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인도는 테슬라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현지 공장 설립을 약속하는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입 관세를 인하했습니다.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요, 기업은 최소 415억 루피, 미화로 환산을 하면 5억 달러인데요. 5억 달러를 투자해야 되고요. 3년 내 현지 공장에서 전기자동차 생산을 시작해야 됩니다. 따라서 2024년에서 3년이면 2027년이잖아요. 2027년부터는 현지에서 자동차가 생산돼야 된다, 이러한 조건이 걸려 있다는 거죠. 35,000달러 이상의 수입 전기 자동차는요, 5년간 15%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인도는 현재 수입 자동차 그리고 전기차에 대해서 가격에 따라서요 70%에서 10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15% 세금 감면은 조금 약한 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8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은요 총 4만 대 그리고 연간 최대 8,000대의 전기 자동차만 수입할 수 있다, 이렇게 인도의 산업부가 밝혔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수입 관세를 낮춘 것은 굉장히 커다란 호재긴 한데요, 15%라는 수치는 조금 약하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또 한 가지는요, 최대 판매할 수 있는, 수입할 수 있는 대수가 8,000대로 제한이 돼 있다, 1년에 그렇다는 거죠.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자, 이는 수년 동안 인도와 대화를 해왔지만 인도의 높은 세금 제도로 인해서 인도에서 자동차를 판매할 수 없었던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에게는요 환영할 만한 움직임은 확실합니다. 또한 중산층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선택하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에 진출하는 것은요 테슬라에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잠재적인 이익이 될 수가 있고요. 일론 머스크는 작년에 테슬라가 인도에 상당한 투자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고요. 2024년에 인도를 재방문할 것이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또한 태양열과 풍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고정식 배터리 에너지 저장에 대한 인도의 잠재력까지도 보고 있다. 따라서 전기차 말고도요, 상당히 다양한 부분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2023년 인도의 전체 자동차 판매량에서 전기 모델이 차지하는 비중은요, 아직까지 2.3%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발전이 더딘 부분이 전기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인도 정부는요, 2030년까지 30%로 전기차의 비중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은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기차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시기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커다란 자동차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조금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커다란 자동차 시장이 드디어 문을 열었다. 여기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TSMC 관련된 기사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워렌 버핏이 2023년 초에 TSMC 주식을 정리했잖아요. 따라서 TSMC에 대한 워렌 버핏의 우려는 오판이었다라는 흥미진진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사 말미에 제가 TSMC가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증거를 여러분들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함께 끝까지 읽어보시죠. 인공지능에 대한 열풍이 TSMC에 대한 지정학적인 우려를 제치고 기록적인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요, 올해 AI가 가장 커다란 성장 동력이 될 거라는 TSMC의 주장에 힘을 실으면서 주식 보유량을요, 2년 만에 최고치로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그래프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위쪽에 있는 것은 TSMC의 주가 흐름이고요,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선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보유 비중입니다. 보시면요, 75%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아래로 계속해서 떨어졌죠. 근데 최근에 다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TSMC를 떠났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긍정적인 추세를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TSMC는요, AI에 사용되는 첨단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I 칩의 90% 이상은 TSMC가 만든다. 엄청난 수치가 발표가 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2022년 27% 급락했던 TSMC 주가는요, 2023년 들어서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요, 워렌 버핏이 지정학적인 긴장을 이유로 들면서 50억 달러 규모의 TSMC 주식을 매각한 직후였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안 좋은 타이밍에 워렌 버핏이 TSMC를 정리했다. 이렇게 그의 실수를 지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TSMC 주식에 대해서 우려를 더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중국이 전쟁 선동자라고 묘사했던 미국의 친화적인 라이 칭태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권력을 잡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중국과의 긴장이 굉장히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걱정이 대두됐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UBS의 CIO인 버나드 아콩이고요. 역사적으로 지정학은 반도체 분야의 위험 요소로 인식되어 왔지만 이러한 제품의 전략적 특성 그리고 현지 공급망 구축에 대한 열망으로 인해서 지정학이 이 분야의 순풍이 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순풍으로 여겨도 된다. 지정학적인 영향 때문에 지금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에서 반도체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직 반도체 업사이클의 초기 단계에 나와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도 반도체 산업은요,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이다.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TSMC에 대한 우려의 핵심은요, 대만의 높은 칩 제조 집중도에 있었습니다. 대만에 너무나 많은 공장이 편중돼 있었다는 거죠. 대만은 전 세계 첨단 로직 반도체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고요. 중국과의 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 커다란 타격을 줄 수 있다. 이 부분은요, 아직까지도 유효한 리스크라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중국하고 대만이 군사적으로 충돌한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요, 가지고 있는 반도체 주식은 다 파는 게 맞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픽텟이라는 리서치 기관에 따르면요, 고급집 분야에서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만은요, 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TSMC가 장기 목표인 15%에서 20%의 성장률을 달성하거나 초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안젤리 바스티 안필라이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성장률이 15%, 20% 그리고 그걸 초과할 수 있다. 이거는 엄청난 장기 목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TSMC의 성장은 가속화될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TSMC의 올해 매출은요, AI 활동 증가로 인해서 수요가 가속화됐고요. 아이폰 판매 둔화를 상쇄하면서 첫 두 달 동안 9.4% 증가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애플은요, TSMC의 가장 커다란 고객이거든요. 근데 애플이 지금 매출이 굉장히 좋지가 않죠. 따라서 애플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월, 2월 두 달 동안 9.4%나 매출이 증가했다는 것은요, 그만큼 AI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TSMC의 주가는요, 2022년 10월 최저치에서 2배 이상 이미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조금 이따가 제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운영 거점을 다변화하는 데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이 TSMC입니다. TSMC는 일본의 두 번째 제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이미 발표했고요. 구마모토의 공장은요, 올해 생산을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애리조나의 2개의 첨단 시설, 그리고 독일의 1개의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것이 TSMC의 다변화 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포트폴리오 매니저 게리 탄에 따르면요. 지정학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흥시장 내 이 분야에서 비슷한 품질을 갖춘 기업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요. TSMC는 AI 혁명 그리고 반도체 분야의 광범위한 회복에 노출될 수 있는 기본적인 포트폴리오의 구성 요소다. 따라서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두 가지의 이유 때문이죠. 첫 번째는 AI 혁명의 수혜주다. 두 번째는요, 반도체 분야가 지금 광범위하게 회복하고 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모바일폰 그리고 컴퓨터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가잖아요. 따라서 광범위한 회복 그리고 AI 혁명 2배의 노출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 바로 TSMC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SMC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증거를 보여드린다 그랬잖아요. 자, 시킹알파로 가서 직접 이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킹알파 페이지의 가장 오른쪽을 보시면요, 차팅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요소를 포함해서 차트를 직접 구성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실렉트 매트릭스가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프로피타빌리티 와서 토탈 레비뉴 매출을 클릭을 했고요. 넷인컴, 우리가 순이익이라고 부르는 거죠. 따라서 순이익의 변동 그리고 매출의 변동을 넣었고요. 그리고 하나 더 PE 레이쇼를 넣습니다. PE 레이쇼는 밸류에이션에 가면 찾을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차트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바로 이 차트입니다. 과거 5년간의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요. 자, 여기 세 가지 선을 일단 좀 소개를 드리면요. 빨간색은 넷인컴입니다. 즉 순이익이고요. 그리고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매출이거든요. 자, 그런데 일단 매출하고 순이익을 보시면요.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죠. 그리고 잠시 기세가 꺾였죠. 꺾이다가 다시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바로 TSMC입니다. 따라서 잠깐 지금 순환주로서 반도체 주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바닥을 잠깐 찍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부터 이 TSMC가 만들어내는 매출과 순이익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와중에 밸류에이션을 보시면요. 밸류에이션은 과거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졌다가 이제 막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모두가 굉장히 긍정적인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지금 매출 그리고 순이익이 이제 막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밸류에이션은 아직 과거 평균에 비해서 그다지 많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따라서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인데요. 실적도 그렇고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달릴 수 있는 좋은 양상이 발견이 된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TSMC에 이어서 이번에도 AI 수혜주 관련된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최고의 가치 투자자에 따르면요. 아직까지 따라잡지 못한 AI 수혜주 두 종목이 있다라고 추천해주고 있거든요. 어떠한 종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굉장히 유명한 가치 투자자 아론 던에 따르면요. 인공지능 관련 주식이 이번 상승장의 확실한 선두주자이긴 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흐름이 아직까지 따라잡지 못한 잠재적인 수혜자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요,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간 스탠리의 가치주 공동 책임자인 아론 던은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에센추어에 주목하고 있다. 두 종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논리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아론 던에 따르면요, 메모리 칩에 대한 수요가 다시금 공급을 앞지르기 시작하면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인 마이크론이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그의 믿음을 표명을 했습니다.
AI를 사용하려면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메모리가 부족했던 시기로 돌아갈 것이다. 과거 한 1, 2년 동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죠. 그 이유는 뭐냐면 메모리 반도체의 재고가 너무나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고요. 이제는 드디어 메모리가 부족한 시기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요, 바로 AI 혁명이다. AI로 인해서 점점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이크론은 초과 용량을 흡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신기술까지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부르는 HBM을 얘기하는 거죠. 지난 2월 달에 마이크론은요, 고대역폭 메모리,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웨이퍼인 HBM3E의 생산을 시작했다.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던에 따르면요, 이 칩이 AI 기능 면에서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에 필적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따라서 AI 혁명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존 메모리 칩에 비해 더 적은 전력을 필요로 하고 더 빠른 속도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AI 쪽에 필수적인 부품이 바로 이 마이크론이 만드는 고대역 메모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한 마이크론은요, 반도체 칩 시장에서 국내 입지를 강화하려고 노력하는 미국 정부의 열망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상 마이크론은요, 미국 정부로부터 국내 생산 능력을 구축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마이크론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 9% 상승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같은 기간 동안 77% 상승할 걸 고려하면요, 같은 수혜주인데 좀 지나치게 못 달렸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아론 던에 따르면요, 프로페셔널 서비스 회사인 에센추어를 잠재적인 AI 수혜 기업으로 꽂았습니다. 엑센추어는요, 컨설팅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기업들이 AI와 대규모 언어 학습 모델을 비즈니스의 운영에 도입하기 시작하면요, 에센추어의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기업들은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잘 감이 잡히지 않잖아요.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러한 기술을 궁극적으로 구현하는데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컨설팅 회사가 인기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엑센추어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고요. 지금이 중간 트렌드를 정리하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 지금부터 굉장히 많은 수요가 몰려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좀 보여드리죠. 자, 이것도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차트에 들어가서 제가 뽑아 놓은 겁니다.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렸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들어가셔서 차팅을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매트릭스를 선택하시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직접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세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황색으로 표시된 주가고요. 두 번째는 파란색, 레비뉴, 매출이고요. 세 번째는 보라색입니다. 넷 인컴, 순이익을 클릭했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부분은 파란색하고 이 순이익은 같이 움직이죠. 자, 떨어졌다가 우상향했다가 다시 하락했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과거 10년의 추세를 보고 계신데요. 10년 동안 3번 올라갔고 3번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반도체가 3년 정도를 가지고 주기가 있구나, 순환주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와중에 이 순환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보면 향후를 전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주가의 움직임을 보시고요. 자, 여기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죠. 그리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갑니다. 자, 떨어지죠. 올라갑니다. 그리고 떨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한 가지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지금 현재 매출도 그렇고 순이익도 그렇고 바닥을 찍고 이제 막 올라가기 직전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이렇게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직전부터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보면 되죠. 자, 여기입니다. 자,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하죠. 주가가 지금까지 올라간 것보다도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떨어지고 나서 이미 주가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달렸잖아요. 많이 상승을 하고 나서 바닥을 찍죠. 그러니까 바닥을 찍기 전에 미리 올라가는 게 선반영이잖아요. 선반영을 이미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찍은 시점에서도 한참을 더 달리죠. 따라서 중간 이상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주가는요, 마이크론의 주가는 2022년 중반부터 이미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선 반영을 한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출과 순이익이 바닥을 찍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요, 지금부터도 몇 개월 정도는 더 달릴 수 있다. 개인적으로 좀 기대감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3월 18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한 주의 첫 번째 방송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서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도 정말 커다란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많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미국 증시의 커다란 뉴스들은요, 반드시 미존 올인원 멤버십 그리고 미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가장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내일도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기사 모아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